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입력을 하는데 회계 1급하고 다르게 세무 2급에선 이런 거를 좀 추가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기말 재고자산에 더한다. 선적지 인도기존의 미착 재고자산. 이건 뭐냐면 기말 재고에도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게 나오면 갖다 그냥 입력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원재료가 원재료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배에다가 실는 순간 우리 거가 되니까 이건 플러스 해줘야 돼. 더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에게. 적성품 중 미판매권, 스타트 보관. 이거는 뭐냐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재고자산에서 뺐단 말이에요. 타변의 적성품, 대변의 제품 이렇게 뺐던 건데, 이게 판매가 안 되고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 수탁자 물건이 아니에요. 위탁자 거지, 우리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말 재고에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용품 중, 이제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하는 시용품 중 내부 이사를 받지 못한 거는, 이거는 내 거잖아. 아직 안 팔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이렇게 보낼 때, 시용품 이렇게 물건 보낼 때 재고자산에 다 뺐던 거거든. 적성품도 뺐던 거고, 시용품도 뺐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린 거는 더하고, 적성품도 안 팔린 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건 선적지 인도기. 현재 원재료가 미국에서 오고 있다. 배에다가 싣고 오고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은 배에다가 실는 순간 우리 거가 되니까 우리 재고자산에 더해야 돼. 만약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 그러면 더하면 안 돼.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무 2급에서 이게 나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와. 장부재고액, 실지재고액, 시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장부재고액하고 실지재고하고 차이가 재고감모손실이거든. 그런데 원재료가 이제 모자라. 또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요. 그러면 저격할 파괴정도 텐데 이건 어떤 경우가 나냐면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있는데 창고에 남아있는데 너무 많이 모자라. 누가 훔쳐갔든지 아니면 파손이 됐든지 하여튼 너무 많이 모자라. 그러면 이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야. 관리를 잘해야지 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본 거는 영업비용으로 원재료에서 빼줘야 돼. 이 분배를 일반전표에 먼저 해줘야 돼요. 일반전표도 열어가지고 이거 하면서 일반전표도 열어가지고 이 분배를 입력을 해주고 해야 돼요.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 입력할 때는 요거를 뺀 금액, 실질재고를 여기다 적어야 돼요. 원재료가 만약에 감모손실이 있다. 100만 원인데 실질재고가 90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만 여기다 적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정상적이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 그냥 90만 원만 여기다 찍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손실은 다 원가성이 다 있어요. 평가 손실은 여기 지금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 평가 손실 뺀 금액, 그러니까 장부재고 실지재고 시가 나오면 시가를 다 여기 적어주면 돼. 기말재고 여기다가. 세무위급에 그런 문제가 좀 종종 나와요. 자, 여기 책에는 그 문제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 문제 외에서는. 좀 약간 쉽게 내려고들 그 문제에서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있는 거 골라서 한번 써줄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대손상각이 하면 뻔하죠. 대손상각은 이거는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이거 열어가지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다라면 여기 1% 이제 찍어주고 2%다라면 2로 찍고, 그러면 요거 이제 나머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한다면 이거 나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딜리트를 지우면 돼. 아니면 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거 요거 싹 없애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어려운 게 없고, 감가상각도 감가상각은 방금 전에 우리 입력했었죠. 이렇게 입력했던 거 이거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안 지워졌다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에다 갖다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500건 되고 요 밑에는 800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하면서 하면 돼요. 퇴직급여는 여기 퇴직층단인데 퇴직급여 추계액이야.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줘야 돼. 줘야 돼, 퇴직금을. 기초금액이 있고 감소 있고 현재 잔액이 있으면 이 추계액에서 잔액을 빼서 추가로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제일 쉽지 뭐. 법인세는 여기 법인세는 여기 선납세금을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줘. 7사 이상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계상액에서 요거 한 번 더 적어준 요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부터 누르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말대감 태법, 그러니까 말 많은 대감님, 요새는 이제 장관이지, 말로만 하고 일 안 하는 장관을 퇴출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말대감 태법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그쪽에서. 말대감 태법. 말대감, 말 많은 대감님을 퇴출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말대고에 대해서 여기 실기대고가 나오면은 그 실기대고 금액으로 입력하고 비정상적인 건 이렇게 분배하면 되지만 정상적인 건 신경 쓸 거 없다. 평가손실이 나오면 당부되고 실기되고 시가 그러면 제일 적은 금액을 여기다가 시가를 적어주고 그냥 요 재고감모손실 비정상적인 것만 요 일반 전표에 적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다 금액만 적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물가 올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기름값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FAT, TAT 이제 버전 프로그램에서는 선납세금을 이렇게 일반 전표에 분개를 하고 나머지 추가 계상액만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버전 프로그램이 더 불편해요. 이거 선납세금이라는 게 없어. 버전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일반 전표에 해주고 여기다가 뺀 금액 그걸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뺀 금액 적어주는 거는 이제 요 위에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정결산은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 수정결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거든, 12월 말일로. 자, 요거 한번 그냥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일반 전표에 12월 말 일자로 분기하여 입력한다. 발생제의 원칙에 따라 이자 미수분을 계산하다. 그러니까 이자 안 받은 게 있어. 그럼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당기분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안 받았지만 단기에 발생한 거니까 그건 실현된 이자니까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이자 아직 안 받았지만 은행에서 확실히 이자 줄 거잖아. 그러니까 실현될 거니까 미수수익, 이자수익.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분, 경과분은 지난 거야. 이거 경과분은 지난 거. 지난 거니까 미수나 미지급, 임차료, 대변은 미지급비용. 보험료 미경과분, 내년 보험료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내년 거 미리 가입하죠? 그럼 보험료를 줄여주고 선급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보험료 단기분을 이렇게 나오고 지급대 자산 처리를 했어. 이건 지급대 비용 처리하면 이용해서 빼주고 선급비용을 하지만 자산 처리하면 단기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단기분을 보험료로 공개해주고 선급비용에서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임대료 선수분, 미리 받은 임대료야. 그러면 선수수익, 임대료, 차기분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근데 임대료 단기분 수입 때 부채 처리를 해서 돈 받을 때 차변에 현금, 배변에 선수수익 이렇게 했으면 선수수익 없애주고 단기분을 임대료로 분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그러면 비용에서 차감하고 소모품,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리.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사용액. 사왔을 때 소모품하고 자산으로 처리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쓴 거를 사용액을 소모품에서 차감하고 소모품 비료해야 발생지 회계 처리에 따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현금과 부득으로 처리했던 원인불명, 그러면 현금과 부득이 없어지고 잡손실.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함을 발견하면 잡손실 현금. 자, 환율 변동으로 외화 부채가 증가됐어.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왔단 말이야. 돈을 빌려왔는데 달러가 올랐어. 환율이 올랐죠. 요새 환율이 올라가잖아. 그 환율이 올라가면 빚을 더 갚아야 돼. 왜냐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되니까. 그럼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이 늘어나고 그 거래처에 입력해야 돼. 외화 환송 손실. 근데 환율 변동으로 자산이 감소. 내가 오히려 외국에서 미국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어. 감소가 됐어. 그러면 달러 가치가 1,3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300원씩 덜 받게 되잖아. 그럼 외화 환산 손실. 이거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와요. 이거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고, 환율 변동으로 외화 자산의 증가. 달러가 올라갔어. 오히려 받을 거 있을 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한국 돈으로 더 많이 받으면 환산 이익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부채가 줄면 환산이익. 근데 이거는 결산 때 평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외상매입금이나 뭐 이런 걸 갚을 때 덜 갚았다. 그럼 외환차익, 평상시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야. 그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는 실제로 빚을 갚거나 돈을 받을 때 나는 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고 이건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우리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시때 3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서로 퉁치죠.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예수금 없애주고 부가세 대급금 없애주고, 이게 더 크면 미지급세금, 세무서에 세금 내야죠. 근데 퉁쳤는데 오히려 대급금이 더 커.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급금이 더 크다고.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로 이익이 발생했어. 근데 평가 손실 잔액이 있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늘어나고, 근데 평가 손실 잔액이 있으면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평가 이익이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무게니까 단기 비용, 단기 수익이 아니야. 이건 잔액이 있는 걸 퉁쳐서 먼저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줄었죠. 근데 평가 이익 잔액이 있어. 그러면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가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장기 차익금 중에서 결산일 보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가 만기가 도래해. 만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돼. 장기 차익금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 이때요 거래처 입력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차익금 대여금도 거래처 입력하고. 근데 만기를 거꾸로 이렇게 등기했다가 거꾸로 만기를 연장했다 그러면 이걸 반대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결산장기 분계는 요 안에서 다 나와요. 자, 그럼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 문제를.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380쪽을 피세요. 380쪽 피고 회사 코드 2200번 똑같고요. 자, 실무 예제. 잘 들어서 이거 한 번으로 그냥 요거는 끝납니다. 결산은 5문제 나와요. 회계 1급은 3문제 나왔지만 5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15점이야. 일반 점표 5문제, 메인 매출 점표 5문제, 결산 정리 5문제. 요거 3개만 45점이에요. 거의 50점 가까이 돼.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말대감 세법을 먼저 골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까지 다, 10번까지는 다 일반 전표에 등재하는 수동 결산이에요. 그러면 11번부터 봐요. 11번. 11번에 당사는 기업의 기준에 의한 퇴직급의 충당부채, 퇴, 동그라미. 아까 말대감 퇴법 그랬잖아요. 퇴법 할 때 퇴. 그 다음에 12번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 동그라미, 말대가 말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13번은 대손상각비, 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4번은 이건 말이죠. 기말재고. 재고자산이 기말재고. 이거 뭐야? 기말재고죠? 기말재고. 그 다음에 15번은 법인세, 법 동그라미.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를 먼저 하자고. 자, 그럼 11번 합시다. 요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여세요. 열고 1월부터 01월부터 12월로 열어요. 열고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기초금액, 기중사용금액, 기말금액, 퇴직금 추계액. 그러면 이 추계액이 퇴직 충당을 눌러갖고 추계액 있죠? 추계액.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라고.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건 생산지거 1,500이고 사무지거는 1,000만 원이야. 이게 뭐냐면 현재 현 시점에서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면 줘야 될 퇴직금을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1,500, 1,000. 그런데 이 기초금액이 600 있죠. 책하고 똑같죠? 감소가 400 있어요. 잔액이 200이에요. 그러면 여기 1,500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200이 있으니까 1,300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직은 책에 보니까 400만 원이에요. 기초금액이. 그럼 1,000만 원 설정하는데 기초금액이 그냥 잔액이니까 1,000만 원에서 400 되니까 600만 원 추가로 설정하면 돼. 그럼 그냥 결산 반영하고 누르면 여기 퇴직급여, 여기하고 여기 퇴직급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추가 설정액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퇴직 충당에 여기 추가 설정액. 시험 문제 추가 설정액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표로 나오지 않고 그냥 달랑 추가 설정액, 생산지가 얼마, 사무지가 얼마 그렇게 나오면 그냥 금액을 갖다 여기다 찍으면 돼. 이거 열 필요 없어요. 열 필요 없고 생산지거는 여기 1,200. 이거 아니야. 퇴직급여 1,200.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적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 설정액은 이렇게 적는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11번 했죠. 381쪽에 11번 했고 이제 12번 합시다. 12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된 자료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아까 여기 고정자산 등록 아까 이거 했었죠? 아까 여기서 요 고정자산 등록했었죠? 그게 요리 들어온다고요. 여기. 요리 들어와요. 여기 어디 있어? 요거 여기 지금 감가상 항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결산 반영. 그럼 알아서 여기 감가상각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500건대 감가상각, 여기는 800건대 감가상각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봅시다. 만약에 감가상각이 이렇게 안 나오고 뭐 건물 얼마, 제조부 건물 제조부 얼마, 영업부 얼마, 기품 제조부 얼마, 영업부 얼마. 그럼 제조부는 여기 경비랑 여기 위에 판관비 위에 여기다 적고, 영업부는 여 판관비 밑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 기계장치 여기다 갖다 적고, 특허권도 있어요. 여기 특허권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갖다 적고. 문제 주어지면 회계 1급은 주로 그런 식으로 나오죠. 세무 2급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와요.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게를 빼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게를 빼면 돼. 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감가상각무게 때문에 문제에 주어져요. 취득원가, 감가상각무게 이렇게 안 주어졌다. 그럼 여기 합계전액상표 들어가면 여기 12월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에 건물 같은 거 여기 취득원가 있고 요 감가상각 무게 있어요. 요거에서 요거 빼가지고 곱하기 뭐 정률이 45%다. 그러면 45% 곱해서 갖다 적으면 돼요. 여기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빼면 돼. 합계전액상표 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합계전액상표 여러 갖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쉽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회계 배운 사람은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갖고 손으로 다 계산했어. 자, 13번.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1%를 설정하다. 그럼 요거, K랩은요, 대손상각은 무조건 이거 이용하세요. 이거 눌러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다 1%야. 그러면 여기 외상매출금 바드럼 두 개 있잖아요. 요건 남기고 요건 지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만 남죠? 두 개만 남아요. 그러면 결산반영. 이렇게 하면 여기 대손상각이 여기 들어가요. 대손상각은 800번대밖에 없어요. 이건 판매하다가 튀긴 거니까 뭐 제조하다 튀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근데 만약에 대손상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적 있어. 여기 한 문제가 그런 게 있어. 실제로 보여드릴까? 어디에 있냐면 있는데 있다. 여러분 책에 457페이지 봐요. 457페이지 맨 꼭대기 봐. 457페이지 맨 꼭대기. 자, 결산이 변제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증당금 보증법을 설정하시오. 457, 이게 98회 문제 4번에 5번이에요. 98회 문제 4번에 5번. 보니까 외상매출금은 1%야. 그럼 단기대여금은 또 2%네? 그러면 여기 이거 열어가지고 이 대손상각 열어서 외상매출금 여기 1%로 하면 요 금액 나와 있죠? 요걸 여기 문제에다가 메모를 해. 4414169네?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이걸 2%로 고쳐야 돼. 2%로. 2로 고친 다음에 여기 단기대여금 여기 나오잖아? 단기대여금. 다른 거 보지 말고. 단기대여금 2%면 요거 2 집어넣으면 여기 단기대여금 금액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3420 이렇게 나온다고. 네, 이거는 이걸로 이해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갖다가 직접 적어야 돼. 대손상각. 여기 외상매출금 금액 44140 적고, 여기 이제 기타에 대손상각이 이제 여기 기타, 여기 뭐 단기대여금 이렇게 밑에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럼 거기다가 또 적고, 이렇게 퍼센트 대손 추정률이 다르게 나올 때는 이 대손상각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눌러서 뭐 이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 결산 발행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이거 해가지고 계산된 금액을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단기대여금은 이걸 2로 고쳐서 단기대여금 나온 금액을 또 메모를 해. 그래서 이걸 취소를 누르고 여기 외상매출금 금액 적고 밑에 단기대여금 기타의 채권 단기대여금 받으라 밑에 단기대여금 나오면 거기다 갖다 금액을 적고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지금 98회가 여기에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안 다뤄왔기 때문에 이거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많을 거야. 이렇게 퍼센트가 다르면 이걸 눌러갖고 이걸 눌러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퍼센트가 여기 똑같이 다 1%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퍼센트가 하나는 1%, 하나는 2%뭐 그러면 여기서 계산만 이걸로 하고 직접 갖다 적으라고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이번에는 14번 봅시다. 14번. 재고자산 실제 조사된 기말재고 이건 다음과 같다. 재고가 모선시고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재고액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이거는 그냥 결산 자료니까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말재고, 여기 뭐 장부재고, 실지재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 여기다가 기말 원재료 1억 5천만 원 같이 적어요. 그 다음에 제공품 조금 내려오면 여기 제공품 있죠? 기말 제공품 여기다가 2,500만 원. 이게 1급 배웠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2억 3천만 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장부 재고가 있고 실기 재고가 있다 그러면 실기 재고 금액을 갖다 적어야 돼. 여기다가 실기 재고 금액을 적어야 돼. 적은 금액을 적어야 돼. 장부 재고, 실기 재고, 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시가 금액, 제일 적은 금액을 적으라고. 그리고 이게 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비정상적이면 차액을 일반 전표에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재료, 뭐 이런 식으로,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시가는 그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게 없어요. 시가는 분개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봐요.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3,500만 원이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 납부세액이 계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쭉 내려오세요. 여기 선납세금 있죠? 이걸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줘요. 74, 23, 빵. 적고 요 밑에는 어떻게 적냐면 3,500에서 이걸 빼세요. 요거 미리 냈으니까 금년에 내야 될 법인세가 3,500만 원인데 이건 미리 낸 게 이거 있으니까 나머지만 추가로 내면 되죠? 빼면 얼마 나와요, 금액이? 금액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7만 7천 원.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 안 가지고 시험장에 간다. 그럼 큰일 나요. 이거 계산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큰일이야. 전체 추가 버튼 누르고 추가됐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결산 문제 완료됐어. 그럼 이거 끄고 일반 전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12월 31일. 그럼 이렇게 결차결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옛날에는 이거 분배 다 했어요. 이거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밑에다가 이 결차결대는 자동결산에서 왔다 했어요. 이렇게 온 거 확인하고 이게 안 왔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추가 버튼 안 누른 거야. 다시 들어가서 전체 추가 버튼 눌러줘야 돼. 불러오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전체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돼. 자, 1번. 당사는 10월 1일에 공장 화재보험료 보험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600만 원을 지급하고 3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이게 1년치 보험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쓰세요.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그 위에다 적어. 한 달에 50만 원 그렇게 적어.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한 달에 50만 원. 12달로 나누니까. 그런데 10월 1일 날 보험료 줬어. 그럼 금년에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금년 거고 12달 중에 석 달 반 금년 거고 나머지 9개월치는 내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9, 45, 450만 원은 내년 거야. 왜냐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되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치는 내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하시오. 어메, 이거는 문제를 600을 지급하고 선급 비용, 동그라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 세상에. 아니 보험료 줄 때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9개월치를 선급비용 보험료 450만 원 하는데 아니 세상에 보험료 줄 때 선급비용 600만 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분배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다 미리 준 거니까. 그렇다면 단기분의 보험료는 석 달치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치 보험료가 비용으로 계산이 안 됐어. 우린 발생률에 따라 분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선급비용 다 자산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단기분 보험료 석 달치 50만 원 석 달치니까 150이잖아. 그럼 차변에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하고 이렇게 찍으면 더 편하죠, 보험료.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면 공장화재 보험료네. 그러니까 500건대 보험료. 이거 잘해야 돼요. 공장인지. 그러면 석 달 치니까 5, 35, 15, 1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중에 450은 내년 거고 150은 금년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비용, 반대 분배죠. 선급비용. 이렇게 거꾸로 해야 돼. 만약에 보험료를 처리했다면 이 분계가 반대로 선급비용 보험료하고 액수도 450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합시다. 단기말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 약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이자 지급액에 대한 결산정리 분계 사항을 입력하라.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며 월할 계산을 사용한. 자,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가 생겼어. 이자를 안 줬대요. 자, 거기 대출금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요. 대출금 사용기간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자, 그럼 이제 9월 1일 날 빌렸던 얘기야. 근데 이율이 한 12%야. 자, 여러분 9월 1일 날 빌렸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거기다 쓰세요. 넉 달치, 4개월치 이자 미지급 그렇게 적으세요. 9월 1일 위에다가 그러니까 9월 1일에 돈 껐으면 12월 말까지 4개월치야. 9, 10, 11, 12 여기다 적어요. 4개월치 이자. 4개월치 이자. 자, 그럼 이자가 얼마인가 계산해 봅시다. 대출 금액이 1억이에요. 대출 이자가 연 12%야. 곱해봐. 1억 곱하기 계산기로 하면 12하고 퍼센트 찍으면 되는데 이건 0.1이죠. 그러면 1200만 원. 거기 옆에다 적어요. 12% 옆에다가 1200만 원. 자, 12%니까 1억에 12%면 1200만 원이잖아. 그리고 거기다 적어요. 옆에다가 1200만 원 옆에다가 1개월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1억에 12%니까 1200만 원인데 12달 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월 1일 날 대출했으니까 9, 10, 12, 9, 10, 11, 12 넉 달치 이자를 아직 안 줬던 얘기야.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넉 달치면 얼마 나와? 400만 원 나오지?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4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4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방향 그런 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9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 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 1년이네요. 12개월분 임대료 1200. 그럼 나오면 거기다 적어놔. 한 달에 1개월에 100만 원 적어놔요. 그렇게 해야 계산하면 편해. 1개월에 100만 원. 자, 그런데 부가세 별도 전액을 수령하여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세는 이미 다 분계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12개월치에 12개월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인데 9월 1일이야. 임대료를 했어. 그러면 9, 10, 11, 12 넉 달치는 됐고 그 내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니까 8개월치. 8개월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8개월치는 800만 원. 800만 원은 임대료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전액을 수령했다니까. 1년치 임대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는 얘기야. 미리 받아가지고 다 임대료를 했으니까 그 중에 8개월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은 단기권이가 냅두고 내년 8개월치 그 800만 원. 그거는 선수 수익이죠. 그러니까 대변의 선수 수익, 선수 수익 800만 원. 답변에는 임대료에서 빼줘야죠. 임대료에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요. 거래은행 한솔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기금 경과이자를 인가요? 반영하시. 경과이자는 내가 이자 받을 날짜가 지났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이자를 받는 거니까 미수수익, 이자수익이죠. 자, 언제 가입했어요? 2022년 4월 1일. 자, 그러면 4월 1일이면 12월 31일까지 몇 달 지났어? 거기다 적어놔요. 9개월치 이자 미수. 이렇게 적어놔. 9개월치 이자 미수. 아니, 가입을 4월 달에 했는데, 정기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내년에 3월 달에 이자를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이야. 이거 12에서 4 빼면 8개월이요. 그러면 안 돼. 4월 1일이니까 4월 달부터 치는 거야. 그러면 9개월이에요. 1, 2, 3 석 달만 빼니까 9개월이잖아. 그럼 연이율이 얼마야? 10%죠? 자, 6천에 10%니까 거기다 적어. 연이율 10% 옆에다가 1년에 600만 원. 적어요. 1년에 600만 원. 그리고 또 옆에다 적어. 한 달에 50만 원. 아니, 12달러 만나면은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계산기라면 6천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12분의 뭐 9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6천만 원 곱하기 10% 하니까 600만 원. 1년 이자 600만 원. 그리고 한 달 이자 50만 원. 50만 원인데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이니까 9, 5, 40원 450만 원 이자 안 받았네. 그러면 차변에 미수 수익 45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 좀 계산하는 게 없으니까 좀 쉽네. 5번. 당사는 회사 홍보용 우산 구입가액 600을 광고 순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25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한다. 회계 처리 시 금액은 음수로 입력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광고 순전비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있는 남은 걸 소모품으로 하래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 자, 소모품 얼마냐면 250만 원 남았어. 그리고 대변에는 광고 선전비래죠. 광고 선전비는 800건대밖에 없어. 500건대가 없어요. 자, 끝. 그 다음에 6번. 기준의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했던 차변 금액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하라. 잡손실을 처리하라 이거죠. 부족했잖아요. 부족이니까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비용 잡손실이니까 차변에 잡손실로 하는데 금액을 얼마냐고 하냐면 10,000원.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17번 한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억은 결산이 현재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만기에 상환을 해주라. 1년이 안 남았어. 장기차입금인데. 그러면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없애줘야 돼요. 장기차입금 거래처가 누구예요? 한솔은행.
이거 거래처 꼭 적어야 돼. 이 거래처 안 적어도 틀린 사람이 있었어. 또 한 문제 때문에 합격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이것도 함수로네. 컴퓨터가 채점하니까 얄짤없어요. 여기 거래처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가주는 거 없어. 8번. 기말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매도 가능 물건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는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수량이 1000주인데 2022년 취득원가 3200인데 2022년 공정가액이 3500이야. 올랐네. 그 앞에 뭐 작년에 사왔던 거는 아니야. 그냥 금년에 사서 금년에 처음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잔액이 없어. 퉁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0이 올라갔어. 그럼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자, 이 매도 가능 증권 두 개 있죠? 두 개. 조심해요. 이거는 유동자산이고 밑에 거를 선택해야 돼. 단기 투자 목적은. 밑에 겁니다. 300이 올라갔어요. 300. 밑에 거예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렇게 분개해 줍니다.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이렇게 없애줄 게 없어. 퉁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9번. 9번. 이 9번 별표하세요. 9번 별표. 이거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외화자산 평가는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맨날 바뀌잖아. 우리나라가 이 달러가 엄청 중요해요. 달러가 있어요. 외국에서 기름도 사오고 달러가 있어요. 무역을 할 거 아니야. 수입을 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외화장기 차익권 스탠다드 은행이 기말 현재 1억 3천, 미화 10만 달러 거기다 쓰세요. 1억 3천에 10만 달러는 거기다 적어요. 그 위에다가 1달러당 1,300원. 자, 10만 달러인데 1달러당 1,300원. 나누면 되잖아. 미화가 10만 달러인데 1억 3천이니까 1달러당 1,300원. 근데 결산이련데 확률은 1,200원이다. 그러니까 1,200원이면 1,3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떨어졌어. 차입금이야. 외화장기 차입금. 여러분 차입금이 달러가 떨어지면 덜 갚아도 되니까 이득이죠. 그럼 차입금이 줄어야 돼. 외화 일단 찍어봐봐. 외화 장기 차입금 있네.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없으면 그냥 장기 차입금. 그리고 스탠다드 은행 스탠레스가 어디야? 스탠이라구나. 스탠이 아니고 스탠레스 그러신 줄 알았네. 스탠다드 은행. 스탠다드 은행. 자,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200원이니까 100원씩 올라갔죠? 100원씩 떨어졌죠? 100원씩 10만 달러면 얼마야? 100원씩이면 공두개 붙이면 하나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이 이득 봤어요. 차익금이 1,000만 원이 줄어야지. 야, 그 100원 떨어졌는데 1,000만 원이나 이득 보네. 이거 10만 달러에서 100 공두개 붙이니까 1,000만 원 맞아요. 대변에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 외화장기 차익금 요거 거래은행 적는 거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10번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0일 부가가치세 예수비가 부가가치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상급세액은 미수급으로, 납부세액은 미지급금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며 수정신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전자신고하면 그 만원 그 이익보잖아요. 이건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이거는 그냥 퉁치면 돼. 사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와야지.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거잖아. 부가세 예수금 사변에 와서 없어져. 이거는 1년에 4번 하잖아.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부가세 예수금 58, 7820.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없어져요. 요 금액이 얼마냐면 3,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만원 자비이익이죠? 자비이익. 자비이익 만원. 자비이익이 만원. 자, 여러분 여기 그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이 그 이론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론 단위가. 그 이론 단위 나온 그 이론 단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 이론 단위 나온 건 그걸 여기 만약에 이론이 남았다. 그러면 이론을 여기 자비익이나 작손실로 이론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여기 뒤에 이론이 붙었다. 그럼 이 이론을 만 이론하고 이렇게 자비익으로 떨어요. 나머지는 뭐야? 뭐가 많아요? 예수금이 많고 대급금이 적죠? 그러면 미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결산 정리가 다 끝났어요.